이제 아마 오늘부터는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실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본적인 것들, 예, 실무에서 정말 꼭 알아야 되지만은 사실 좀 지루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 이제 나중에 하시면 알겠지만은 내가 계약서 쓰는 거를 왜 배워야 되냐, 왜 알아야 되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꼭 한 번은 해야 되고 무조건 필수적인 거라 좀 딱딱할 수 있긴 한데 일단은 그건 다 끝났고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는 기본적인 거는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이제 전제하에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이제 사용하시게 될 내용들이 쭉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제는 일단은 뭐 이제 부동산 물건에 대한 우리가 이제 물건을 받고 이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요령이라든가 그 기본적인 스킬에 대해서 아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차가 이제 아주 많이 중요하죠. 다음 차부터가. 다음 차부터는 제가 이제 미리 부탁을 드리면은 다음 차 한 두 번 정도 광고에 관련돼서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도 항상 문의가 많이 오는 게 광고에 관련돼서 문의가 많이 오시고 그리고 광고는 제가 해드리는 거는 뭐 블로그나 카페 이런 무료 광고를 제가 얘기해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하셔야 되는 광고도 여러분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는 광고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조금만 팁을 얻어 가셔도 제가 개인적으로 장담을 하면은 실무하시는 분들은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되게 엄청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것보다는 웬만하면은 오프라인을 오셔가지고 들으시고 뭐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거는 그날 충분히 질문해 주시는 게 아마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기본적인 뭐 부가세 관련부터 해서 뭐 사무실 운영하는 거에 관련돼서 그 내용도 쭉 나와요. 뒤에 이제 그렇게 쭉 나오니까 그거 이제 미리 사전에 하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사전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좀 많이 이슈가 됐던 게 그 모임들에서 제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부가세 관련돼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무에 가시면 좀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부가세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은 엄청 당황해요. 일단은 예. 뭐 경력을 떠나가지고 이거는 경력을 떠나서 뭐 내가 10년차, 20년차 돼도요. 이 부가세 관련돼서 시작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뭐 상가 임대라든가 아니면 오피스텔 뭐 매매라든가 이제 저희가 흔히 하는 부가세가 나올 거는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이거든요. 그거 관련돼서 이제 거기에 막혀버리면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논쟁이 되게 많이 나와서 그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일단 그거는 뒤에 가면 있는데 그거 내용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한 두 번에 걸쳐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제가 빼버렸어요. 지금 꺼내기에는 너무 막연하고 그리고 또 그걸 하게 되면은 주택임대사업자랑 일반 임대사업자에 관련돼서도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도 거의 4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요. 일단은. 근데 예전 같으면은 사실은 일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를 그냥 넘어가도 돼요. 무시하고. 예전이라고 하면 한 2년 전? 2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그냥 오피스에 굳이 많이 안 하고 나 아파트 하겠다. 이제 그러신 분들은 넘어가도 돼요. 근데 지금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아파트든 주택이든 주거용 건축물도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갈 수가 없고 어차피 그거를 하시게 되려면은 일반 임대사업자까지 같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해야 되니까. 두 개를. 그래서 그건 아마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진행이 될 건데요. 뒤에 가면 엄청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제가 듣는 걸로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스터디 때 얘기가 살짝 나왔던 거를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어요.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제 입주단지 처음에 입주단지 이제 계약을 하실 거예요. 임대 계약을 같은 거를. 임대 계약을 막 하시면은 사실은 전세 같은 경우는 뭐 중도금 대출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잔금 때 그냥 상환 동시 진행하면 되죠. 뭐 특별히 문제될 게 없죠. 그런 집들은. 그 융자 없는 것만 확인시켜주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5억짜리 집인데 중도금 대출이 50% 받아가지고 2억 5천이 있어요. 2억 5천이 있는데 세입자를 받았는데 전세를 못 놓고 예를 들어서 뭐 1억의 월세라든가 뭐 2억의 월세를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들어갈 때 주인들한테 이제 제가 요구하는 게, 그러면 융자가 2억 5천이면 좀 너무 많으니까 융자를 좀 깎아달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이제 오케이를 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하시다 보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중도금 대출은 지금 2억 5천이 있는데, 잔금 때 내가 새로 대출을 발생시켜가지고 다 상환을 하고 한 1억만 남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그거까지만 해도 그나마 좀 넘어갈 만한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세입자가 만약에 입주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예, 먼저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먼저 하게 되면은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시면은 주인이 대출이 안 나와요. 예, 1억을 받든 1억만 남기든 1억 5천을 남기든 간에 대출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대출을 발생시킬 때 앞에 선순위로 어떤 권리가 있으면은 안 나와요. 그래서 대출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은행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대출을 내가 처음에 신청할 때 전입세대 열람해 가지고 먼저 확인하고요. 그리고 대출금이 나가는 날 전입세대 열람을 또 확인해요. 은행에서. 그래서 만약에 권리관계가 변동이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 해주려고 이제 오늘 알아보고 있는데, 봤더니 딱 세입자가 있네. 한 1억의 월세. 그러면 일단 대출이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